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속 시원할 정도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원한 니켈 정수기. 원래 이제 옥시에서 네.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을 텐데 가장 최근에 크게 불거졌던 것이 옥시였었고 네. 자, 이제는 정수기까지.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이 사태 그리고 유해성 논란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 것인지 좀 국민들의 속을 속 시원히 털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김영롱 앵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유해성 논란들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나도 종류가 많고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생필품들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도 화학물질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것도 솔직히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건데 맞아요. 근데 나쁘지 않도록 인체에 무해하도록 만들고 조치를 취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고 네. 지금 제가 드릴 거는 인체에 유해한데도 무해하다고 했거나 네. 아니면 유해한데 제대로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가장 처음은 가습기 살균제였어요. 혹시 네. 이것 네.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가 됐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현재 상황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위원장이 좀 더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레키펜키저, 그러니까 영국 본사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조사에 불응하면 영국 본사 현지를 가서라도 라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시류가 그렇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돌을 맞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고 있고 바로 가장 핫한 나쁘게 핫한 네. 코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중금속 니켈 이물질이 섞였는데 예. 이게 사실 지난해 7월부터 계속 문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자 지난 4일에 공식 사과를 한 거고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과와 함께 또 열받게 한 게 이제 니켈이 네. 소량,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네, 발표를 맞아요. 하는 바람에 네. 장난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됐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온 조치가 이제 정수기 그 3종 모델에 대해서 단종을 했고 네. 제품 회수를 했고 렌탈비 전액을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여전히 열받아서 이제 소송 준비하는 개인 집단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수기가 갑자기 핫해지면서 네. 청운아이스가 아. 청운아이스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됐다라는 맞아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청운아이스 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성분이나 검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단을 이미 꾸렸고요. 네. 11종이 있는데 그 11종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겠다라고 참 이것도 그렇게 적극적인 건 아닌데 막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품 교체와 위약금 없는 반환 처리를 해드리겠다.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원하시는 한에서. 그리고 이 청운아이스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절대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네. 비교적. 이걸 얘기를 해야겠네요. 실제로 얼마 전에 7월 5일에 그 JTBC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네. 거기에서 이제 사례자들 몇 명을 인터뷰를 해봤나 봐요. 네.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 한 소비자가 이번에 그 니켈 코웨이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집 정수기를 뜯어봤더니 네. 우리 집 정수기에도 니켈 도금이 벗겨지더라.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아직 그런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네. 보고된 바 없으니까 지금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니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례자는 작년 8월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정수기에서 얼음 사이에서 금속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현장 조사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코웨이예요, 청운아이스예요? 청운아이스입니다. 청운아이스의 케이스예요. 네. 청운아이스의 케이스인데 우리는 여기서 딱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적극적인 대응처럼
코웨이와 비교해서 그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게 다 똑같네요, 반응이. 소비자들이 말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라. 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어찌 보면 좀 불쌍한 건 네.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욕을 엄청 먹었대요. 코디네이터들. 근데 아. 이제 거기 114나 네. 이제 회사 측에다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 불통이고. 그러니까 이제 욕만 엄청 먹는 거예요. 그쵸. 그분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면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예. 참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것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몰랐냐 알았다라는 거죠. 네. 특히 코웨이 같은 게 알아서 굳이 필요하다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네. 수리 기사를 보내가지고 네. 서비스입니다. 여름 맞이해서 서비스입니다.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소비자가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만 교체했더라. 맞아요. 말도 안 하고 네. 이 부분은 정말 비양심적이다. 제가 이따가 다시 깔 거예요. 우리 담당 PD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거 한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코웨이 VIP라고 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우리 PD님. 네, 모든 그러니까 렌탈 네. 뭐 침대 가구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열받아하고 있는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전의 날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결전의 날입니다. 게다가 네. 저희 담당 PD가 또 아이까지 어린 아이까지 아이까지 어리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한테 우리가 먹였던 정수기 물론 지금 문제가 됐던 정수기는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접 담당 PD로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 되냐고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물을 다시 끓여 먹는 아니 담당 PD가 진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네. 이게 안타깝게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른 리스트도 쭉 네, 읽어드릴게요. 들려주세요. LG전자, 대유위니아, 쿠쿠전자. 공기청정기. 여기서 갑자기 공기청정기 왜 그런가 했는데요. 네. 3M에서 나오는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3M에서 나오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름이 어려워요. 옥타이리소시아콜론. 네. 쉽게 네. 말해서 OIT가 검출이 OIT. 됐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유위니아나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치에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한 0.1% 밖에 네.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소비자가 이거 가지고 안 되죠.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야, 네가 먹어봐. 그리고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다면 축적이 되다 보면 이게 안 네. 좋아지는 그렇죠. 거지. 이거 먹고 갑자기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청산가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LG전자는 이런 의문이 나온 게 좀 됐거든요.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서 교체를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LG전자는 관련된 제품들이 단종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제품에만 이랬다라고 네. 하는 거고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공급 업체를 새롭게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네. 그리고 쿠쿠전자는 약간 전략이 다른 게 한국 3M에 소송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 몰아가는 스탠스가 우리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한국 3M에 소송을 걸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참 안타까운 게 두 회사 모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필터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 그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성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거예요. 이런. 네. 그래서 여자가 따졌죠. 예. 왜 얘기 안 했어? 네. 남자가 하는 안 물어봤잖아. 말을 안 한 것이, 안 알려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요? 아니면 더 큰 거짓말일까요? 평론을 좀 해주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였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총각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는 더 나쁘죠. 네. 제가 그래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않았어.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뿐이야. 라면서 흔히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네. 코웨이의 상황을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살펴보자면 일단 코웨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했고요. 나쁘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말이 뭘까요? 항의를 하면 바꿔줄게. 하지만
항의를 하지 않고 자신이 니켈 금속 조각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을게. 그게 열받는 거죠. 이제.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최평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여름맞이 하나 더 서비스라는 걸 해줬어요. 맞아요, 뭐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는 서비스에서 그때 필터를 교체하면서 몰래 그 부속품을 교체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몰래 아무도 모르게. 대신 그 한 달, 두 달 동안 교체하기 한두 달 정도까지는 그냥 니켈 금속 좀 드시고 계세요. 네. 라고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더 나쁜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네. 이래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아니 비슷한데 저는 갑자기 막 유부녀 막 그렇게 얘기 나오길래 저는 그냥 그런 건데 방금 전에 네. 저 그 화면 통해서 코웨이 막 광고 나갔었잖아요. 네. 잠깐 눈에 띄던 게 코웨이 위에 로고 슬로건이 네.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 두산에서도 네. 사람이 미래다 해놓고 막 네. 사람 다 잘랐잖아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네.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이라고 써놨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줄지 그리고 나쁘게 의미를 네. 봤을 때는 진짜 생명 가지고 책임질 만한 짓을 해버린 거죠. 자, 네. 그 이제는 제가 얘기해야겠네. 이제 제 그 말씀드릴 것의 주제는 코웨이가 망하는 법. 코웨이가 망하는 법입니다. 왜? 지금식으로 한번 망한다는 거죠. 우리 저희 김용룡 앵커가 지금까지 계속 그 여러 가지 대유윈이라든지 네. 뭐 네. 청원아이스 네. 다른 것까지 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청원 이 코웨이만 딱 찾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 뭐예요? 몇 가지들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안 돼. 왜? 그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네. 내시경 소독액이 있어요. 네. 그게 가습기 살균제. 네. 지금 사고 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흡입이 아니라 이 소독 액으로 이제 그 기구를 소독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내시경 안으로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학회지까지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PHMP예요. 네. 그 전에 그 문제는 뭐냐? PHMG였죠? 네. 이 네. PHMP예요. 요 부분이 좀 걸린다라는 거고, 뭐 뉴스 나왔습니다. 석고방향제나 자동차 세정제도 아까 불수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네. 그런 것들이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하셨나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대본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황당한 거. 자, 우리 천연 샴푸라고 하잖아요. 네. 천연 샴푸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체 무해. 이건 자연이야. 자연이야. 천연 샴푸야. 네. 하고 머리 감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도 특히 외국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들어온 샴푸들. 네. 막 들어보니까 이게 85%에 달하는 그 17개 제품에 이게 중간 위험 이상 등급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더라. 옛날에 이조 앵커와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습기 사실 살균제. 천연이란 게 네. 전혀 쓸데없고 유기농이라고 써 있으면 또 몰라도 네. 천연은 그냥 거기에다가 딸기 향만 들어가도 이건 향만, 천연이라고 그렇지, 할 수 네. 있으니까. 자,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페브리즈 논란이 있었죠. 네. P&G, 한국 네. P&G. 네. 페브리즈가 6월 29일부터 다시 광고하게 됐거든요. 네. 광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페브리즈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몰라요.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광고해도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아니, 이렇게 잠잠해. 그러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화학물질 포비아가 안타깝다. 소비자 안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하면서 광고를 시작했어요. 네. 페브리지. 이거 해도 됩니까?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환경 호르몬 특히 남자한테 안 좋은, 총각한테 안 좋은. 환경 그래서 호르몬이 저는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무심코 지갑에 넣었다가 네. 그러면 돈도 다 오염이 된대요. 그거 뭔가 그래요? 하얀 거 네. 묻어나요. 예, 그거. 그게 뭐냐면은 비스페놀이라고 합니다. 네. 비스페놀이 검출될 정도로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분해도 안 된대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자, 우리 새집 증후군 있죠. 네. 새집 증후군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그 집 만들 때 들어가는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화학 물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케아 한국 진출하면서 말 많았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딱 보면서 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데는 왜 안 터지지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딘가요? 화장품 업계. 네. 화장품 업계는 그냥 우리 군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막 네. 바르고 뭐 피부에 그냥 들어가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안 돼. 왜 그럴까? 왜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네. 이게 2008년도부터 화장품 업계의 그 식약처가 성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다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앱도 있어요.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아, 맞아요. 애플리케이션 화장품 있어요. 성분 분석 앱이 있어. 그 전에 여기 왔던 다른 분이 소개해 줬었어요. 그래요. 그런 그걸 거. 통해서 네. 대한민국에 있는 화장품 대부분이 다 성분이 다 공개되니까 다 안전도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괜찮아. 네. 공개 안 하니까 문제지. 네. 여기서 딱 하나. 대한민국 1등 제품은 아모레 퍼시픽에서 사고를 몇 번 쳤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외에는 네. 대부분의 화장품이 굉장히 아모레 퍼시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볼륨업 오일 틴트 2호와 5호의 미생물이 검출됐다. 뭐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화장품 업계는 투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로부터 배워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본격적으로 네. 왜 코웨이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네.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음. 코웨이는 네. 이렇게 난리가 나서 그렇지 그 1년 동안 네. 소비자 속이는 1년 동안 리스크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몰라. 네. 예. 이것이 문제예요. 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네. 소비자들이 반발한다는 거를 맞아요, 이해를 맞아요.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고 두 번째 초동대처 진짜 못해요. 네.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왜? 지금 문제가 된 정수기 97%는 수리를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니켈 성분 부품을 교체했다라는 식으로 기업에 보통 리스크 부서가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작동이 안 됐나 봐. 초동대처 절대 제대로 못했고 네. 세 번째 덮으면 덮인다. 라고는 착각의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과연 2016년 SNS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덮으면 덮입니까? 절대 그러니까요. 아니죠. 절대 안 이게 되죠. 네. 업계 1위로서 착각할 수 있는 맞아요. 뭔가 그런 뭔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뭘로 여기 그 다음 오만이에요. 별것 아니라는 것이 부른 오만이 부른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여러 이게 딱 방송이 되니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부에서 발생한 이물질은 WHO와 이게 국제보건기구죠. 네. 그리고 EPA 미국 환경보호청. 환경보호청 여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에서 음용수 기준에 근거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네. 코웨이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네. 이 네 가지가 쌓이니까요. 코웨이 망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농담 아니고. 진짜 가장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는 다 통과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미미한 퍼센테이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금속이란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축적되니까 그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시고 바로 죽지 않거든. 정수기 한 대 사가지고 물 한 잔 먹고 끝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그럼요. 마시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자꾸 여기서는 진짜 소량만 니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만이 커질 그래서 수밖에 제가 없죠.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 코웨이 홈페이지 딱 네. 들어갔더니 우리 김동연 대표님께서 딱 이렇게 착한 믿음을 실천하는 코웨이가 되겠습니다. 인사말에 인사말에. 있습니다. 인사말에. 네. 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기서 딱 볼 수 있는 왼쪽 아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코웨이가 다루는 것은 생명과 환경을 책임지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웨이가 다루는 것은 생명과 환경을 책임지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네. 라는 인사말을 딱 올려놨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다룬다는 건 맞죠. 예. 안 좋게 다뤄서 안 좋게 다뤄서 네. 문제지. 책임지는이라고 돼 있네. 환경을 책임지는. 네. 책임져요, 진짜? 제가 요즘 기업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예. 소비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제가 느끼기에는 소비자는 무시해도 되는 우매한 존재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기술이 별로 좋지 못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한 고객이 냉장고를 사서 부엌에 설치하고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좀 삐걱거리고 뻑뻑하더래요. 네. 그래서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네. 고객센터에서 그거 새 거라서 그렇습니다. 쓰다 보면 부드러워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새 거가 부드럽고 쓰다 보면 좀 뻑뻑해지고 삐걱거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새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과거에 그렇다고 해요. 네. 요즘에는 물론 이렇게 저급한 핑계를 대지는 않겠지만 요즘 사례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급발진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먼저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운전이 미숙하시군요. 그렇지. 운전 미숙으로 그렇지. 시동 거실 때는 파킹에다 놓으시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 놓으신 상태로 시동 거셔야 돼요. 소비자를 무시해도 되는 우매한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받아. 사례다. 과자에 검은 이물질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대답 나옵니까? 2박스 보내드릴게요. 모르시는군요. 그거 쌀 눈이에요. 라고 답변이 옵니다. 쌀 눈이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가장 최근 일인데 예. 미국에서 서랍장이 넘어져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데 우리는 리콜 안 하나요? 그랬더니 무슨 답변이 왔을까요? 서랍 벽에 고정하세요. 서랍 벽에 고정해서 이거 사용하세요. 못 받아서요. 하라고요? 네. 아이 나쁘다. 이게 아니다. 진짜 우리 소비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봉이라는 말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네, 맞아요. 들었어요. 정말 무시해도 되는 우매한 존재로 생각하는 건가? 영화 내부자들의 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 배준식 씨가 그 얘기하잖아요. 대중은 개 돼지라고. 돼지야. 그 얘기. 그 얘기하잖아. 저 완전 네. 그 진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진짜. 진짜. 진짜 이건 봉이 아니라 봉 진짜 이상으로 대중들을 생각하는 거지. 금방 잊혀지는 개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욕하면 안 되죠. 그럼요. 알겠어요. 욕할래. 네. 진짜 이건 좀 열받네.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을 좀 누르고 예.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결론을 침착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화를 다 해야 돼. 먼저 내리고. 최평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지난 그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네. 사실 뭐 옥시는 항의할 때라도 있는데 세퓨는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검찰들조차도 제일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네. 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세퓨 살균제 제조사인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대표 오 씨는 네. 이 대표예요. 네. 세퓨 대표가 자기 딸도 그거 사용하다 죽었어요. 맞아요. 이야기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가슴이 아프죠. 11개월 맞아요. 따님이라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유해 물질이 우리 주변에 곳곳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코웨이의 김동현 대표님, 네. 김동현 사장님 집에서는 어떤 물 드십니까? 이거 묻고 싶습니다. 집에서 네. 왜 돈 많으니까 외국에서 에비앙 생수 사 먹을 에비앙 수도 생수 있죠. 사 먹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김동현 코웨이 사장님 집에서 어떤 물 드십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는요. 저도 결론 직설을 하면서 뭔가 해결책도 내주고 싶고 예. 네.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심하고 마신 유해물질 이젠 어떻게 사나. 유해 물질 진짜 안심하고 마셨어요, 유해물질들. 그리고 네. 우리 주위에도 막 너무도 많아요. 진짜 저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차 출발하기 전에 워셔액 막 뿌리고 막 그렇지. 갖고 됐어요. 네. 근데 막 이렇게 하나 둘씩 터지다 보니까 겁나지. 와 이거 이제 어떻게 사나. 요즘에 블로그에서도 가장 핫한 게요. 이런 유해물질 없는 천연 뭐 예를 들어서 가습제, 네. 천연 뭐 비누 뭐 이런 걸 맞아요, 만드는 게 맞아요. 블로그에서 굉장히 예. 핫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만들어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나. 저희 고민하면서 그냥 끝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 아무리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쓰다 보면 좀 낡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발생할 수는 있다. 그리고 유해 성분을 집어넣은 기업들이 작정하고 국민들 죽여버리기 위해서 유해 성분을 넣었겠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논란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일은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 우매한 존재로 보는 그 기업들의 행태가 가장 불만이기 때문에 가장 화가 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주호 앵커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사가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경제 기업들에게는 좀 악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가 경제 자체가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기업 행태를 나타내는 기업이 있다면은 저도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의 네. 자그마한 힘이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어휴, 뭐 대선이나 총선 출마 생각하고 뭐 그런 이런 것 건 같은데. 아니죠. 하여튼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힘이 되겠다. 네. 이 얘기는 그 방송인으로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제 네. 생각이 너무 협소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들 대부분 언론에서 압박을 하고 감독 당국에서 압박을 했을 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여함 경제평론가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